안녕하세요, 제이드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LA 레이커스가 1라운드에서 피닉스 선즈에게 2대4로 탈락하면서 르브론 커리어 사상 처음으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레이커스는 플레이인에서 골든스테이트를 꺾고 7번 시드를 차지한 언더독이었고, 피닉스는 시즌 막판까지 유타와 1번 시드 다툼을 했던 2번 시드였는데요. 르브론과 AD가 모두 부상으로 많이 결장했고, 지난 시즌 우승팀인데다 이 둘이 부상당하기 전까지만 해도 21승 6패로 서부 2위를 달리던 레이커스였기 때문에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의 전문가 10명 중 6명이 레이커스의 승리를 예상했고, ESPN 전문가들은 18명 중에 무려 17명이 레이커스의 승리를 예상했던 시리즈였죠. 물론 레이커스의 전력과 별개로 지난 시즌 우승팀이라는 경험적인 부분이나 르브의 프롬 모드 이런 부수적인 부분까지 감안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닉스는 자신들이 왜 정규 시즌 2번 시드 팀인지를 증명하면서 분명하게 레이커스보다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고 2라운드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레이커스 입장에서 보면 악재도 여러가지 있었습니다. 일단 릅가리 둘 다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다. 특히 AD 같은 경우는 4차전 2쿼터 이후론 거의 못 뛴 거나 마찬가지였고, 백코트의 핵심 자원인 KCP도 무릎 부상을 달고 뛰었고요. 또한 슛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안 들어왔는데, 레이커스가 원래 슛이 안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걸 감안하더라도 심각할 정도로 시리즈 내내 슛 난조를 보인 건 사실입니다. 많이들 느끼셨겠지만 이번 시리즈의 레이커스 경기력은 정말 답답했는데요. 특히 공격은 이 공격력으로 도대체 플레이오프는 어떻게 왔는지가 궁금할 정도로 답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디펜딩 챔피언이자 시즌 전만 해도 작년보다도 더 강해졌다는 평가를 받았던, 그리고 시즌 초반에 AD가 몸을 사리면서도 21승 6패를 하던 레이커스가 왜 이렇게 약해졌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플레이인 프리뷰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레이커스는 기본적으로 공격력이 원래 약한 팀입니다. 이번 시즌 오펜시브 레이팅이 109.9로 24위였고요. 평균 득점이 109.5점으로 22위였어요. 르브론이 부상으로 27경기를 빠졌고, 갈매기가 시즌의 반을 날려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당연히 나올 수 있고 맞는 말이기는 한데, 릅갈이 멀쩡하게 다 뛰면서 21승 6패를 하던 시점에서도 레이커스는 평균 득점 13위, 오레이팅은 16위였습니다. 적어도 공격력에 있어서는 리그 평균 수준 이상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죠. 대신 최소 실점이 리그 2위였고 D레이팅이 1위였습니다. 다시 말해 시즌 초에 강팀이던 레이커스는 리그 평균의 공격력과 최강의 수비력을 기반으로 한 강팀이었다는 뜻이고, 갈매기가 빠진 후에 레이커스는 하위권의 공격력을 수비로 보완하면서 5할 정도를 유지하던 팀이었고, 릅갈이 다 빠진 레이커스는 탱킹팀 수준의 공격력을 보유한 팀이었다는 얘기죠. 물론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릅갈이 다 돌아오기는 했지만 둘 다 정상 컨디션이 아니라는 걸 감안하면 애초에 플레이오프에 들어서던 레이커스의 공격력은 평균 이하이자 플롭 진출팀 중에서는 최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악재들이 겹쳤죠. AD가 4차전에 부상으로 빠졌고, 뭐에 씌인 것처럼 시리즈 내내 선수들이 단체로 슛감을 잃었습니다. 이번 시즌 레이커즈 슛 성공률을 보시면 필드골이 47.2%, 3점이 35.4%였습니다. 저 성공률을 기록할 때의 레이커스가 하위권 공격력이었는데, 이번 시리즈의 레이커스 슛 성공률을 보시죠. 따로 말씀을 안 드려도 이번 시리즈 레이커스의 공격력이 얼마나 노답이었을지는 짐작이 되실 겁니다. 이번 시리즈 레이커스의 오레이팅은 104.9였는데요. 시즌 내내 저거보다 낮은 오레이팅을 기록한 팀은 OKC 한 팀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그 29위의 오펜스고요. 탱킹 팀들인 휴스턴, 클블, 올랜도보다 공격을 못했다는 소리예요. 플레이오프에서 2번 시드인 선즈를 상대로는 아무런 경쟁력이 없었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저 3점 성공률이 더 당황스러운 건 혼자서 팀 3점의 4분의 1 이상을 던진 르브론이 37.5%로 3점을 넣었고, 5차전, 6차전에서는 피닉스가 대놓고 레이커즈 3점을 버렸는데도 저런 슛 성공률이 나왔다는 거죠. 슛은 어느 정도 기복이 있기 마련이고 한두 경기 정도는 난조 보일 수 있습니다. 어느 팀이든 던지는 대로 다 들어가는 날이 있고 뭘 해도 안 들어가는 날이 있는데, 팀 선수들의 대다수가 6경기 내내 슛을 저렇게 쐈다는 건 저는 운을 탓할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은 레이커즈 선수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랭크 보겔 감독의 명과 암이 이번 시즌에 다 나왔습니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보겔 감독은 수비적인 마인드의 감독이고요. 지난 시즌도 오펜시브 레이팅 11위,
디펜시브 레이팅 3위로 상대적으로 아쉽던 공격력을 수비로 극복하면서 우승까지 시켰던 감독인데, 이번 시즌은 르브갈이 저렇게 오래 결장했는데도 수비 지표들은 리그 최상위권을 시즌이 끝날 때까지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공격 전술에서는 바닥을 보였죠. 이번 시즌 전에 레이커스가 영입했던 슈로더, 헤럴, 매튜스, 마크 가솔, 그리고 시즌 중에 영입한 드러먼드 같이 새로 들어온 선수들 보시면 작년보다 득점 볼륨이 다 떨어졌어요. 르브갈이 풀시즌을 건강하게 다 뛰었다면 다른 선수들의 볼륨 감소는 불가피한 부분인데요. 르브갈이 사용하는 유시지와 슛 시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르브갈이 거의 시즌의 반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뛸 때조차 두 선수 모두 작년보다 슛 시도도 줄었고 평균 득점도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입한 선수들의 평균 득점이 모두 다 작년보다 더 떨어졌다는 건 이상한 겁니다. 1옵션이 빠지면 2, 3옵션의 득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1, 2옵션이 빠지면 3, 4, 5옵션의 득점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올해 랄은 1, 2옵션이 다 빠졌는데 3, 4, 5옵션을 해줘야 할 영입한 선수들이 작년보다 득점 볼륨이 다 줄었습니다. 이러니까 팀의 공격 지표가 잘 나올 수가 없는 수준의 공격력을 시즌 내내 보여준 거고요. 다시 말하면 선수들을 전술적으로 활용하는 건 고사하고 원래 선수들이 가지고 있던 공격력조차 다 못 썼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부분은 보겔 감독을 비롯한 레이커스 코칭 스태프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수단 구성도 꽤 바뀐 데다가 오프 시즌도 짧았고 르브론과 갈매기의 결장이 워낙 길었기 때문에 코칭 스텝도 전술을 다듬고 선수들의 손발을 맞출 시간이 모자랐던 건 사실이지만 르브갈이 빠진 지가 꽤 지난 시즌 후반에도 거의 무전술에 가까운 공격으로 하위권 팀들에게 연패하던 걸 플레이오프가 될 때까지 해결하지 못했다는 게 큰 시리즈의 패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피닉스 시리즈 내에서 보겔 감독도 공격력이 너무 노답인 게 보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시도를 하기는 했어요. 모리스를 써보기도 했고 드럼통 대신에 마크 가솔을 써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솔을 썼을 때 드럼통이 있을 때보다는 공격이 확실히 좀 돌아가기는 했어요. 하지만 팀 3점이 30%도 안 되는 상황이고 정규 시즌에서 팀의 가장 확실한 슈터였던 KCP가 부상을 달고 뛰고 있고 5차전에 와서는 오픈이 돼도 슛을 못할 정도로 자신감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슈로더, 쿠즈마, 매튜스 같은 선수들이 죄다 벽돌을 던지는 와중에 팀에서 두 번째로 확실한 슈터였던 벤 맥클러모어를 안 썼다는 건 아쉽습니다. 벤 맥이 수비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보겔 감독이 그렇게 중용하지는 않았는데 가드진에서 나온 카루소와 THT는 원래 슛에 안정감이 없는 선수들이고 매튜스는 이번 프롭에서 3점 28% 넣었습니다. 심지어 매튜스는 수비도 안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규 시즌에 르브론과 쿠즈마 다음으로 많은 평균 5.4개의 3점을 던졌고 저 둘보다 성공률이 더 높았던 벤 맥을 끝까지 안 쓴 것도 이상합니다. 원래 안 쓰던 선수도 아니고 벤 맥이 시즌 중에 레이커스 합류한 후에 평균 17.5분씩 뛰던 선수인데 프롭에서 9분 뛰었습니다. 평소에 쓰던 거에 반밖에 안 썼다는 거죠. 또 다른 아쉬운 선수는 몬트레즈 헤럴인데요. 사실 정규 시즌부터 헤럴의 수비에 약점이 있다 보니까 보겔 감독이 중용하지 않는 건 이미 보였습니다. 하지만 헤럴이 레이커스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득점원이거든요. 출전 시간이 줄어서 그렇지 올 시즌에 고작 22.9분 뛰고 13.5득점 해줬고요. 필드골 성공률이 62.2%였습니다. 자기보다 평균 10분을 더 뛴 슈로더하고 평균 득점 차이가 2점도 안 날 정도로 출전 시간 대비 득점 효율 하나는 여전히 뛰어난 헤럴입니다. 특히 AD가 부상으로 빠진 4차전 이후로는 레이커스 골밑에서 득점을 확실히 해줄 수 있는 선수가 헤럴밖에 없었는데 시리즈 6경기 중에 2경기는 아예 못 나왔고 4경기 나와서 평균 10분도 안 뛰었습니다. 그나마 그 중에 반은 이미 게임이 터져서 승부가 기울었던 5차전과 6차전에서 나왔고요. 이 시리즈는 서로 2승씩을 주고받았던 4차전까지는 이긴 팀이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는 서로 못하는 와중에 2승씩을 주고받은 느낌이 들 만큼 두 팀 모두 경기력이 좋지 않은 시리즈였는데요. 레이커스가 2승을 한 개 놀라울 정도로 시리즈 내내 공격이 답이 없었는데 피닉스는 홈이었던 5차전에서 정신을 차렸고 레이커스는 슛이 안 들어가던 와중에도 2경기 연속으로 34득점 10리바운드를 해주던 AD가 빠진 후로 선수들이 정신줄을 완전히 놔버렸고 그 와중에 로테이션까지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꼬이다 보니까 그나마 되던 수비까지 무너지면서 5차전과 6차전은 초반에 경기가 사실상 끝났습니다. 이제 르브론이 이 클래스를 유지해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르브갈 계약이 돼 있는 동안에는 리빌딩이 불가능한 팀 샐러리 상황이다 보니까 레이커스는 이번 오프 시즌에 다시 우승 도전을 할 수 있는 로스터를 구축하려고 시도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르브갈, KCP, 쿠즈마, 마크 가솔 등은 내년에도 계약이 돼 있고 몬트레즈 헤럴이 선수 옵션을 가지고 있는데
올해 팀에서 중용받지도 못했고 성적도 안 나왔고 보장된 연봉이 $10,000,000도 안 되다 보니까 헤럴은 옵트아웃하고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결과적으로는 슈로더가 시즌 중반에 레이커스의 4년 $8,400만 계약을 거절한 게 랄 입장에서는 천운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시즌이 끝난 후에 슈로더는 레이커스에 남고 싶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레이커스에 남고 싶었다면 저 계약을 받아들이는 게 좋았을 상황이 됐죠. 슈로더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기량에 자신이 있으니까 저걸 거절했던 걸로 추정되는데, 시즌 후반과 플레이오프 내내 부진하면서 이제는 레이커스가 저 이상의 계약서를 내밀 가능성은 사라졌고요. 더 적은 연봉에 남게 되거나 아니면 FA로 타 팀으로 이적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레이커스는 르브론과 AD를 보유하고 있고 그동안은 무조건 성적을 내려고 할 텐데요. 우승하고 2달 만에 새 시즌을 시작해야 했던 지난 오프시즌과 달리 이번에는 4개월에서 5개월가량의 오프시즌을 얻게 된 만큼 랍 펠린카 단장과 르브론, AD처럼 팀 구성에 영향력이 있는 선수들이 어떤 오프시즌 무브를 보여주게 될지도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